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운영을 해내는 나라를 든다면 군사 강대국들의 유명한 특수부대들을 들 수 있겠지만 실전 사례로 볼 때 특히 눈에 띄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해냈다고 평가받는 이들인데요. 바로 엔테베 작전을 수행시켜 현대 대테러 작전의 효시가 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칼입니다. 이들은 4,000km나 떨어진 위험한 지역에서 100명에 가까운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해냄과 동시에 중무장한 수많은 적의 병력들과 땅에 주기 중이던 전투기 10대까지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운영을 이뤄내는 국가인 이스라엘의 군사 문화를 보면 우리로서도 참 배울 것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이라 불리는 엔테베 작전을 성공시킨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과 함께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이스라엘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따랐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 로드 공항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00, AF139기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지역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54명의 승객이 인질로 잡힌 것인데요. 더구나 이들을 감시하는 세력들은 중무장한 수십 명의 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소규모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많은 이들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는 우리가 항복하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이 불가능한 인질 구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군 정보부대 그리고 해외 대사권 등에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정보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몬 페레스와 이스라엘의 정부 관리들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도 인질들 중 일부가 풀려났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이 프랑스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아미람 레빈이라는 첩보 장교를 프랑스 파리로 보냅니다. 그는 풀려난 인질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인질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적의 숫자는 몇 명이고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그곳의 구조는 어떠하며 작전을 진행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병력이 진입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풀려난 인질 중에는 프랑스군의 전직 대령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군은 범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인물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이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작전의 수행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짤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팀의 이름은 판타지 위원회라고 붙여졌으며,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참신한 사고방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계급장을 떼어놓다시피 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정예 특수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키기 위해 공중에서 낙하시키는데요. 이외 정예 병력을 태운 스피드보트로 빅토리아 호수를 가로질러 공항으로 들어가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보내 엔테베 공항 인근의 도시와 항구를 먼저 장악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낙하산으로 소규모 병력을 은밀히 침투시키는 게 아니라 대놓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병력을 실은 수송기를 엔테베 공항에 착륙시켜버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간다 측의 무장 병력들은 설마 인질들을 구출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공항 활주로에 수송기를 착륙시킬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100여 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오는데도 이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모두 4대시 130 수송기 안에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사이렌 메트칼 병력과 함께 장갑차들까지 내려서 중화기로 무장한 적들에 맞서 싸우게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출 작전은 사이렌 메트칼의 부대장이었던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에 의해 세부적인 방향이 잡혀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석방된 인질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을 때 그는 밤을 새워가며 단 이틀 만에 구출 작전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재현했고, 이 작전이 실현 가능하다며 참모부를 설득했습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은 이렇게 구성되었는데요. 작전 전만에 대한 총지휘 통제를 맡은 댄 숀론 장군과 지휘부, 구청사 내 인질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C-130 수송기까지 호송하는 역할을 맡은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과 사이렌 메트칼 대원 29명이 공격 제대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대인 사이렛 차나임과 사이렛 골라니 부대가 적의 증원 병력이 공격 제대를 방해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C-130을 보호하며 지상급유를 지원, 주기된 적들의 미그기를 파괴해 차후 적군의 추적을 방지하고 구출된 인질들이 C-130에 탑승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에게는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M113 장갑차 4대가 주어졌습니다. 59경 기관총을 장착한 랜드로버 차량 또한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항공제대인 C-130 비행대대는 요수아 샤니 중령의 지휘 아래 구출부대를 엔테베 공항까지 은밀히 수송하며 야간에 착륙, 지상에서 재급유를 실시한 후 인질과 병력을 싣고 퇴출하며 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적들에게서 의심을 덜기 위해 수송기와 차량을 그들의 것과 똑같이 위장시켰고, 벤츠 승용차 한 대에 검은색 구두약을 칠해 마치 그들이 모시는 고위 장군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사이렌 메트칼 대원들은 모두 위장을 위해 우간다 군복을 입고 일부러 검은색 위장 크림을 바르지 않았으며 AK-47 소총으로 무장했는데요. 드디어 1976년 7월 3일 2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4대 C-130 수송기 중 한 대가 모든 조명을 끈 채 레이더만으로 고도를 측정하며 착륙합니다. 땅에 닿은 C-130이 감속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사이렛 찬하님 대원 10명이 사이드 도어로 뛰어내려 비상등을 설치합니다. 활주로의 끝에 도착한 C-130이 구청사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하며 뒤에서는 후방 램프가 열리고 3대 위장된 차량이 나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도중 두 번째 수송기에서 장갑차 2대가 나왔고, 기관총과 로켓 공격으로 적들을 향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송기에서 내린 또 다른 2대의 장갑차는 도로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의 증원 병력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처음 내린 장갑차 한 대가 공항에 주기되어 있던 적의 미그 17 전투기 10대를 공격해 모두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이렌 메트칼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들은 총 9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적들을 진압하고 퇴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이렌 메트칼의 부대장인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의 죽음이었는데요. 적들을 진압한 이들은 남아있는 인질들의 대부분인 105명을 무사히 구출한 채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은 그동안 군사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이 실제로 성공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이후 세계 각국들은 이를 따라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한 대테러 부대를 양성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는 곳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엔테베 작전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질 구조 작전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에는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의 대장인 요나단 요나 네타냐후 중령은 지휘관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앞장서서 작전을 이끌었는데요. 이 작전 중 사망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요원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구청사를 공격하던 도중 총격을 맞고 사망했지만 이미 작전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원들에게 만약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개의치 말고 작전을 끝까지 수행하라고 확고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사이렌 메트칼은 이스라엘에서 1958년 창설된 특수부대로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를 본따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전략 정찰, 직접 타격, 대테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부대보다 적국 영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이었으며 대원 선발도 비밀리에 지휘관이나 모병관이 개인적으로 믿는 정예 군인만을 선발해서 이루어졌는데요. 1980년대부터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정예 중 정예만을 선발하고 이후에도 20개월 동안 더 훈련한 끝에야 부대원으로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이 본인의 목숨을 바쳐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영웅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만의 힘이 아닌 많은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지도부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국산 장비가 개발되어도
수입 장비가 가성비에서 오히려 앞선다면 미련 없이 국산 장비를 퇴출시키는 등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군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5세에 예편될 정도로 연령 정년이 짧고 더 우수한 장군이 더 빨리 진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에 의한 예우라든지 하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낭비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많은 실전을 겪으며 정부에도 군 장성 출신의 관료가 많이 있는 덕분에 이런 실전 중심적인 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상명하복의 권위 체계를 가진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 같은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